안녕하십니까.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지승원입니다. 디지털 워크포스 서밋 2021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RPA가 화두가 되면서 활성화된 지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대형 은행들 위주로 금융권에서부터 시작되어 제조 대기업들이 도입하면서 RPA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이제는 중견 기업들을 포함하여 금융, 제조, 통신, 서비스, 공공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군에 RPA가 도입되었습니다. 앞선 세션에서 디지털 워크포스를 비롯한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해 들으셨고, 이후 세션에서는 주요 고객사에서 성공적이고 구체적인 RPA 도입 사례를 설명해 주셔서 RPA 도입 및 확산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RPA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RPA와 지능형 자동화의 전체적인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어떻게 확장시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그를 바탕으로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가 지원드릴 수 있고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나우앤넥스트 RPA 현황 보고서는 독립기술시장조사기관인 ETR, 엔터프라이즈 테크놀로지 리서치의 주도하에 RPA 솔루션 공급업체에 상관없이 전반적인 산업별 RPA 현황을 글로벌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RPA 시장의 최신 동향과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RPA 가이드라인을 제공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RPA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을 위해 S&P 500, 포춘 1000대 기업, 글로벌 2000 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수많은 기업의 CIO 및 비즈니스 경영진부터 실무진까지 다양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작년 하반기 최초 조사에 이어 올해 상반기 2차 조사를 통해 데이터 추이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응답률에 대해서는 방대한 범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제조, 테크, 유통, 서비스 등의 산업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RPA 도입 비율과 관심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이고, 특히 의료 서비스와 바이오, 생명과학 분야의 비중이 상승한 결과는 코비드-19로 인해 의료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RPA 도입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내 고객사를 대상으로 이런 리포트를 만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국내 RPA 시장이 확대되어서 설문조사 대상 고객사가 글로벌 시장처럼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모두 RPA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다 같이 잘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1 RPA 나우앤넥스트 현재와 미래 보고서에서 전반부인 나우, 현재 부분에 가장 먼저 RPA를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는 규모 및 단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작년 하반기 조사에서 여러 부서에서 사용 중이거나 전사 확산 중인 기업이 절반은 넘는 52%에 달했고, 한 개 부서에서 사용 중을 포함한 기도입 기업은 63%, 도입 검토 진행 중인 기업을 포함하면 90%가 업무 자동화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는 업무 자동화 참여 기업의 비율이 조금씩 더 증가하여 여러 부서에서 사용 중이거나 전사 확산 중인 기업을 포함하면 55%, 한 개 부서 사용 중을 포함한 기도입 기업은 67%, 도입 검토 진행 중인 기업을 포함하면 95%가 업무 자동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 10% 또는 5%의 응답자들만이 RPA 또는 IA, 지능형 자동화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의 그 이유도 궁금하실 텐데요. RPA 전문 지식 및 기술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고요. 예산 부족, 리소스 부족, 활용 사례 부족, 비용 절감 또는 혜택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조직, 직원들의 거부감이 RPA 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내 구성원들의 직급별 RPA 및 IA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RPA 및 지능형 자동화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C레벨 경영진급의 RPA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77%에 달하고 임원급에서도 87에서 90%, 관리자급에서 79에서 83%의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긍정적인 답변은 RPA 시장에 대한 청신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외인 점은 오히려 일선 직원급에서 RPA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거부감이 있다는 답변 비율이 상위 직급에 비해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설문조사 결과이므로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기도입 기업이 63에서 67%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직원급에서 RPA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일선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트레이닝을 통해 RPA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PA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경영진을 포함한 상위 직급자의 추진 의지, 스폰서십과 일선 직원들의 참여와 호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RPA, IA 도입을 통해 달성한 비즈니스 과제, 즉 효과성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RPA, 지능형 자동화의 도입의 원동력으로는 생산성 향상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또 직원들을 가치 있는 일에 집중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높은 순위로 꼽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위기 경영 기조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혁신 가속화, 비즈니스 분석 강화, 비즈니스 연속성도 RPA, 지능형 자동화 도입의 효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하반기 설문조사 결과보다 2021년 상반기 설문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더 높은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PA를 도입한 기업들의 전체 평균 ROI는 250%, RPA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상위 10%의 최고 성과 기업군의 ROI 평균은 380%로 조사되었습니다. 단 5% 미만의 기업만이 RPA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즉, RPA 도입은 우선순위 과제들을 달성해서 얻은 효과가 다른 솔루션을 도입한 케이스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RPA의 now, 즉 현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넥스트로 향후 12개월간의 RPA 지능형 자동화에 대한 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PA, IA 투자 계획인데요. 56에서 57%의 응답자가 향후 12개월 이내에 RPA 및 지능형 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RPA 신규 도입을 포함하면 76에서 81%의 기업이 RPA,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의 투자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미래 전략으로 RPA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미 RPA를 배포한 조직의 경우 절반 이상이 투자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조직, 단 1에서 2%만이 내년에 RPA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RPA를 새롭게 도입하는 조직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글로벌 2000, 포춘 1000대 기업의 대부분은 이미 RPA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RPA는 코로나19 시대의 경제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봇, 즉 프로세스를 구동해서 일을 해주는 소프트웨어 로봇의 향후 12개월 동안의 확대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RPA 확대 계획을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로축이 현재와 향후 12개월 동안 늘릴 것으로 예상하는 봇의 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봇의 숫자가 높은 쪽에서 비율이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10개와 50개가 넘는 중규모, 또 100개, 300개, 500개를 넘어가는 대규모의 봇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RPA 고객사들이 향후 12개월 동안 보세 수를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늘릴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즉, 현재 평균 51개로 조사된 보세 수량이 1년 후에는 평균 107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 장표들에서 보신 것처럼 RPA와 지능형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보세 수량이 확대될수록 자동화 배포 옵션이 중요해집니다. 쉽고 유연한 자동화 배포 옵션이 RPA 확산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36% 수준인 온프레미스 옵션이 1년 후에 3분의 1 이하인 10%로 감소하고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옵션이 90%를 차지할 것으로 조사되었을 정도로 클라우드로의 신속한 전환이 예상됩니다. 이런 추세는 온프레미스에서 하이브리드로, 그리고 하이브리드에서 퓨어 클라우드로의 꾸준한 마이그레이션과 함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라우드에서 RPA를 배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이점인 배포 속도 향상, 혁신 속도 향상, 무한 확장 가능성, 회복 탄력성,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입니다. 아직 국내 RPA 상황은 이 수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클라우드가 대세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곧 국내 RPA 시장도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숙련된 RPA 조직일수록, 즉 RPA를 도입하셔서 확산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변경 관리와 재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RPA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은 RPA에 대한 홍보 및 초기 교육과 지속적인 재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온라인 코스를 가장 선호합니다. 최고 성과 기업들은 높은 확률로 일선 직원들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COE 같은 전담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성과 기업들은 전체 직원의 90%가 자동화를 통해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평균적으로 직원의 10에서 13% 정도만이 봇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이 3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RPA의 숙련된 조직이어도 상당한 잠재적인 기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1 RPA Now and Next 보고서의 마지막 장표입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조직의 기술 우선순위로는 사이버 보안과 클라우드 전환, RPA가 선택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스마트 분석, AI 머신러닝, 예측 모델링, 추가로 지능형 OCR 또는 지능형 문서 처리와 챗봇 등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다 RPA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주요 솔루션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투자할 계획으로 응답을 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RPA 현재와 미래 보고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RPA 지능형 자동화 시장이 더욱 많은 투자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내용에 이어서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가 지원드릴 수 있고 강조드리고 싶은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년 전에 A2019로 출시되어 최근에 리브랜딩을 한 차세대 RPA 플랫폼 오토메이션 360은 업계 유일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싱글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라서 SaaS 옵션, 즉 RPA 애저 서비스가 가능하고 구축 형태를 온프레미스부터 퓨어 클라우드까지 고객사 환경에 맞춰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 RPA 솔루션과 AI 및 머신러닝 기반의 지능형 OCR인 IQ봇, 그리고 스마트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봇 인사이트, 레퍼런스 봇 마켓플레이스인 봇 스토어, RPA 확산을 지원하는 디스커버리 봇과 RE 등 RPA 전반을 아우르는 솔루션이 결합되어 AWS, 구글, MS, SAP 등 유수의 글로벌 벤더들의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앱들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전 산업군에 걸친 고객사를 지원하는
싱글 플랫폼입니다. 게다가 업계 최상의 보안 레벨인 베라코드 레벨 5로 계정 관리 및 네트워크 구간까지 모두 암호화 처리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향후 고려할 기술 우선순위에 많은 부분을 충족시키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RPA 유저 티어는 크게 현업 사용자 또는 현업 개발자와 전문 개발자, 그리고 RPA 관리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현업 사용자 또는 현업 개발자분들은 직접 사용하면서 본인 업무에 적용할 프로세스를 개발도 하시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 개발자분들은 어려운 프로세스를 전문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고 고급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 파이썬 같은 개발 언어들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RPA 관리자분들은 프로세스 혁신 및 IT 관점에서 RPA의 개발,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RPA의 확장이 편리하고 보안,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측면이 우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TCO 절감, ROI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용자들의 니즈를 단일 플랫폼에서 지원드리는 것이 오토메이션 360의 미션이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의 기술 수준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오토메이션 360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RPA 플랫폼으로 업계 유일의 완전한 웹 기반의 서비스형 RPA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솔루션 설치 필요 없이 외부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얻을 수 있고 여러 얼라이언스 솔루션 벤더들과 연동하여 확장된 생태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RPA와 연관되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함께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RPA인 오토메이션 360은 기존의 RPA 솔루션들에 비해 유연한 확장성, IT 인프라 활용의 효율성, RPA 솔루션의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의 용이성, 기술 지원의 신속성, TCO 절감, 높은 가용성 등 많은 장점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등의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선택하였고 저희가 제공드리는 퓨어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은 고객사에서 클라우드 사용료 등 추가 비용 없이 AWS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선택하여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장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이유들로 인해 오토메이션 애니웨어가 54%라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클라우드 RPA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2020년 3분기 신규 고객의 67%가 클라우드 배포 옵션을 선택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IDC가 클라우드 RPA 시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건 클라우드 RPA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RPA가 RPA 산업의 미래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RPA 솔루션을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 기능 비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테크니컬 비전을 바탕으로 솔루션의 로드맵을 가져가고 어떤 방향으로 플랫폼을 발전, 확장시켜 나아갈 벤더와 함께 할 것이냐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